안녕하세요. 주닥TV의 주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금 새로운 환경에서 촬영하다 네. 보니까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네. 구체적인 준비를 한 이유가 네. 어떤 걸까요? 되게 생소하실 텐데 보시는 분들도 제 채널에서는 제가 항상 셀프로 다 찍고 다 편집하는 컨셉으로 영상을 계속 해왔는데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PD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저 병원에 환자로 오셨다가 이제 친해졌는데 영상이 업로드가 좀 아쉽다 해서 오늘 그 첫 시작으로 가장 진님들이 요청을 많이 주신 인테리어 저희 집 소개하는 거를 PD님과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항상 제가 영상에서 이 장면이나 이 장면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거실이 이렇게 생겼고요. 가장 질문 많이 주신 가구를 브랜드 알려드리면 이 브랜드는 LEMA라는 레마라는 익숙하지 않은 이탈리아 브랜드고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추천해 주셔서 그때 한국에 없었는데 이제 수입해 주셔서 들여온 소파입니다. 근데 요새는 한국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소파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밑에 저는 막힌 걸 싫어하거든요. 막히지 않은데 보이는 이 다리가 앞에서 봐도 예쁘고 옆에서 봐도 예뻐요. 유튜버분이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소개시켜주는 제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괜찮나요 이래도? 거실에서 보면은 네. 제일 눈에 띄는 게 또 저 걸려있는 시계 같은 그림 같은 작품이거든요. 이 그림은 아이 있는 집에 되게 많이 흔하게 보이는 그림인데요. 원화는 아니에요. 에디션 판하고 다현이를 위해서 아이 있는 집에 좀 분위기가 밝았으면 해서 제가 거실에 걸어둔 그림입니다. 제가 원래 미술을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에 관심 많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원화를 살 돈은 없어서 저희 집 대부분 그림은 에디션 판화로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약간 어른이 앉기에는 아주 조그만 귀여운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이신가요? 어린이 소파예요. 다현이가 5살 때쯤 사온 소파인데 보면은 디자인이 이것도 되게 예뻐요. 어린이 소파 엄마들이 엄청 찾을 텐데 이 각이랑 이 푹신한 소파랑 이 가죽감이 제가 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완전 겟했고 한국 브랜드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현이가 요새도 앉아요. 그래서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어린이 소파입니다. 이거는 루이스 폴센 판텔라라는 조명이고 조도가 되게 은은해요. 그래서 제가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사실 저희 집 천장에도 직접 내리쬐는 조명을 제가 다 없앴거든요. 직접 눈으로 봐도 눈부심이 없이 되게 편안한 빛이라 판텔라 시리즈 조명을 좋아해서 큰 것도 있고 제가 저쪽 식탁 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미니 사이즈도 있습니다. 소파 왼쪽에도 제가 좋아하는 조명이 하나 있는데 얘는 루이스 폴센에서 나온 조명인데 조금 특이해요. 흔하지 않은 모델인데 이것도 저랑 친한 인테리어 대표님이 지금 되게 귀한 에디션 작품 같은 루이스 폴센 조명이 나왔다 할래 해가지고 제가 꼭 할래요 해서 한국에 몇 개 안 들어왔다는 그 조명을 겟했는데 슬픈 건 제가 이사 가다가 이거를 모서리에 탁 줬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너무 슬프게도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해 놓았는데 에디션이라 다시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각난 상태로 있지만 저희 집에서 제일 아름다움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로 제일 많이 문의 주셨던 장이 있는 곳인데요. 책장 브랜드 어디냐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브랜드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제작해주신 분은 더보기란에 정보를 적어드릴게요. 원래 저희 집에 없던 장인데 애가 크면서 책이 많아져서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위아래로는 수납장하고 가운데 2줄만 책장을 했고 제가 디자인할 때 이 중간 책장 부분이 너무 정가운데로 오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위 장이랑 아래 장이랑 2대1 비율로 해서 약간 중간으로 낮췄는데 그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비율까지 생각해서 애정 있게 짠 장이고 밑에도 다 수납해서 최대한 밖에 지저분하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수납장을 최대한 같이 만들었습니다. 소파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옆에 쇼파, 메인 쇼파랑 좀 다른 쇼파잖아요. 제가 이 쇼파를 5년 전에 샀는데 그 페어할 쇼파를 계속 못 찾고 있었어요. 계속 찾던 중에 세컨 가구들 있는 곳에 갔는데 딱 이 쇼파를 2년 전에 만난 거예요. 제가 한눈에 꽂혀서 데려온 쇼파인데 이 쇼파는 300년 전에 만들어진 쇼파고 300년 동안 쓰임을 당해서 가까이서 보면 엄청 때도 타 있고 그렇거든요. 이 쇼파는 다현이를 위해서 샀고 여기서 책을 빼서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쇼파를 딱 찾고 있었는데 역시나 다현이도 너무 좋아하고 앉으면 사용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현이가 주로 여기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영상에도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제가 집에서 좋아하는 가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곳곳에 되게 다현이를 위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에이. 저희가 다현이를 위한 공간도 있지만 또 주다 공간이 안방 침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침실 보러 한번 가실까요? 가는 길에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구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피커예요. 뱅앤올슨에서 이제는 단종된 기종이라서 이제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기 전체적으로 스피커가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는 게 저희 아빠가 저 대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음향기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딸이 대학교 가면 꼭 이 브랜드 뭘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바로 사주셔서 대학교 때부터 계속 갖고 다니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게 몇 년 된 스피커일까요? 제가 18년 됐어요. 18년 된 거면은 얼추 주당님의 나이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쵸. 저는 이제 제 나이 공개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안방에 뭐 별건 없고 침대랑 또 수납함이 필요해서 디귿자로 이렇게 침대 윗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수납장을 짰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의자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뭐 브랜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캠핑 의자예요. 캠핑 의자 안 갖게 생겼죠. 캠핑 의자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쪽은 이제 저희가 여기 핀이 보이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소개해주신 브랜드 장을 해봤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판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높낮이도 제가 조절할 수 있고 중간에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었고 여기는 주로 어른책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고안해낸 방법으로 운동할 때 쓰는 끈 있잖아요. 필라테스 끈. 그걸 여기 달아가지고 이 자세 있죠. 어깨가 너무 말려있다 보니까 직업상 이 운동이라도 좀 집에서 하고 싶어서 이걸 어디 묶을까 하다가 여기 묶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이 많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옷장이랑 화장실이 있는 데인데 나무를 좋아해서 역시 또 나무 문을 해달라고 했고 화장실도 문을 다니까 너무 공간 차지를 많이 해서 화장실 문을 그냥 떼버렸어요. 조금 특이하지만 이 문 하나로 화장실과 안방이 분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화장대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제가 또 환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 못 쓰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한번 화장대 한번 직접적으로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화장대가 예쁘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가 제가 브이로그에서 주로 찍는 그 각도의 화장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부탁을 직접 쓰고 계시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됐네요. 너무 제 브랜드가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더 스킨케어 못 찍겠더라고요. 괜히 제 거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 거 브랜드 만든 이후로는 화장대에서 이제 많은 제품들이 나가고 주닥이 깔려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비치실까 걱정도 많이 됐어요. 제가 다 사놓은 제품이어가지고 그쵸. 저랑 혹시 쓰는 방법 다른지 간단하게만 언제 어떻게 쓰시는지만 알려주시면. 사용법도 알려달라고 요청이 정말 많은데 괜히 제가 막 주닥을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보여드리면 최대한 이제 스킨케어 루틴이 정해져서 크림은 소프트 크림이랑 리치 크림을 항상 두고 피부 상태에 따라 그날그날 바꿔서 해요. 그래서 소프트 크림은 제가 뭐 주사 피부염이나 여드름이 심할 때 아니면 유분기 돌 때는 소프트 크림 쓰고 그냥 피부 상태 건강할 때는 리치 크림을 써서 항상 두 개를 같이 두는 편이고 남편은 트러블이 없어서 리치 크림을 좋아해요.
팩은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앰플은 이제 제 걸로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이 세 개를 대체 어떻게 쓰냐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 중에 뭐 쓰세요? 저 노란색. 아, 노란색 쓰세요? 남자분들이 이거 좋아하시는데 비타민C가 들어간 거는 저는 아침에 바르고요. 저녁에는 EGF 앰플을 바르는데 아침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좀 묽고 이게 조금 에센스형이에요. 그래서 유분기가 있거나 더운 날은 저는 묽은 거 쓰고요. 히알루이드 C, 그리고 좀 가을 겨울 봄 같은 경우에는 프로폴리스 C, 저녁에는 EGF를 씁니다. 토너는 저는 녹차 토너랑 어성초 토너 중에 평소에는 녹차 토너를 쓰는데 좀 트러블이 났을 때는 어성초 토너로 토너팩을 해요. 어성초 토너는 냉장고에 놓고 쓰고 녹차 토너는 실온에 두고 그냥 손에 해서 흡토하는 편이고, 바디는 저는 평소에는 무향을 발라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주당 만들 때 참조했던 미국 브랜드예요. 이게 무향으로 만든 로션이라 조금 향내고 싶을 때는 여기에 향 있는 로션을 1대1 섞어요. 이게 약간 꿀팁인데 향 있고 좀 비싼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향 로션에 향 있는 로션을 1대1 섞었으면 피부에도 좋고 향도 나고. 선크림이랑 저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용신님 아시겠지만 너무 트러블이 자주 나서 비비가 있는데 트러블 없는 비비 지금 추린 거 2개 나중에 정보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주사 피부염이 있어서 연고 어떻게 바르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수란트라랑 로젝스 겔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로젝스 겔, 저녁엔 수란트라 이렇게 바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화장품 회사니까 계속 샘플 테스트 해야 돼서 샘플 테스트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샘플 테스트 지금 가장 막바지 하는 게 립밤이거든요. 립밤 테스트하는 거 같이 있습니다. 제가 스킨케어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드는 영상으로 다시 정보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복도에서 여기 방이 이제 옷방이고요. 여기가 원래 1인 방이었는데 들어가 볼까요? 네. 장을 짜가지고 그냥 디귿자 옷방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옷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발장에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들어오자마자 딱 보이는 벽에 환대하는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선근 작가님이라고 되게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전시를 갔다가 작가님께 부탁드려서 혹시 저희 가족만을 위해서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냐 부탁드려서 맞춤으로 받은 그림이에요. 여기는 다현이 방이 있고 여기도 이제 다현이 놀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붙인 거예요? 누가 붙인 거예요? 다현이가 다이소에서 사서 붙였거든요. 들어가면 여기는 다현이가 첼로를 좋아해서 최대한 울림이 크게 모든 장을 다 뺐어요. 가구를 빼야 울림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이나 미술 할 수 있게 놀이방으로 해놨고, 이 방이 원래 이 벽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가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치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딸 방에는 아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치를 일부러 가벽을 만들어서 했고, 여기도 디귿자 수납과 함께 가운데 피아노를 놔서 이제 피아노 배우거나 피아노가 나중에 빠지면 책장을 놓더라도 좀 놓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놨고, 여기도 이제 이 그림이 아까 거실에서 봤던 이성근 작가님 그림이에요. 다현이가 토끼를 한창 좋아하던 때에 다현이 픽으로 데려온. 지금 방에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 악기 있는데 다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어떤 거예요? 다현이가 요새 첼로에 빠졌어요. 첼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첼로를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아이에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란 말을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너무 듣고 자라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있어서 직업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현이 방인데 이 침대도 브랜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 침대는 바찌라는 우리나라 디자인 브랜드예요. 다현이 5살 때 샀는데 지금도 충분히 잘 정도로 1인 침대로 되게 잘 쓰고 있고, 여기 아치가
예쁘고 이렇게 천이랑 푹신푹신한 마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침대는 여자애들 방에는 진짜 강추하는 브랜드고요. 여기 맞은편에는 책장이 있는데 이게 늘릴 수도 있고 분해돼서 다른 구조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USM 장에 책이랑 USM 책상까지 다현이 공간으로 좀 여기는 공부만 할 수 있게 장난감이나 다른 미술 도구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제가 이 방을 보고 너무 부러웠던 시크릿 플레이스가 하나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부러워요. 외동딸의 장점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원래 창고였어요. 창고로 쓰다가 다현이가 자기 아지트로 쓰고 싶다고 꾸며달라고 해서 최근에 꾸몄거든요. 이제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간이었는데 다현이가 2층 다락방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해서 위에 이렇게 계단 밟고 올라가서 있을 수 있는 좀 코지한 공간을 만들었고, 이제 이쪽에는 자기가 모은 레고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구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1층은 이렇게 철진한 이불이나 창고 같은 용도 물품들 넣어놓을 수 있게 장을 짰습니다. 되게 제작해서 들어가는 가구들이 곳곳에 되게 많이 있네요. 네, 근데 남편은 쓸데없다고. 사실 이 부엌에서 제가 브이로그를 많이 찍으니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제 제가 주로 구도를 잡았던 테이블이 여기 아일랜드고요. 주로 여기 카메라 놓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익숙하실 거예요. 이 식탁도 이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직접 디자인해서 짜주신 건데 다리가 되게 특이해요. 다리를 보면 이쪽에는 2개고 저기는 하나예요. 그리고 옆에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약간 이런 기와집에서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넣어서 특별하게 제작해주신 그때 식탁입니다. 저희 집 위에서 맞춤으로 해주신 거라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공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탁을 계속 쓰고 있다. 테이블 뒤에 작품은 이전의 작가님과 다른 작품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호크니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호크니 그림이 너무 비싸니까 에디션 포스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LA의 어떤 그 드라이버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LA랑 좋아하는 색감을 담은 게 활기차게 좀 식탁 주변에 있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가 주로 제 책상이 없어서 식탁 겸 일하는 곳이고요. 아까 거실에서 봤던 그 판텔라 조명, 이것도 아무리 세게 해도 절대 눈이 안 부셔요. 그래서 밤에 와인 마실 때도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이런 조명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 우리 다현이와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는데 네. 남편분을 위한 공간은 없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저희 PD님도 이제 막 결혼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애 있는 집에 넓지 않는 한 엄마 아빠 공간이 있기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여기 제 공간 지금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공간을 하나라도 약간 맛보기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딱 여기가 남편 공간으로 제가 여기 부엌 리모델링 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기 위스키랑 관련된 커피랑 관련된 거를 다 모아놓은 공간이고 다른 건 절대 침범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만족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시동에 관련해서 네. 궁금해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4살부터 여기서 살아와서 그냥 제 고향이랑 살고 있을 뿐인데 그동안 대치동이 너무 유명해진 거죠, 엄마들 사이에서. 저희 가족들도 근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지 못해서 여기 살고 있을 뿐인데 저는 대치동을 언제든지 나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현이가 좀 크거나 학교 방향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대치동을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치동의 장점은 이제 학부형으로서는 너무 명확하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가고 싶은 학원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길이 크게 막히지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대치동을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현이를 막 학습식 학원에 많이 보내기보다는 좀 더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갖고 있어서 여기 속도를 못 따라갈 때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어서 언젠가는 대치동을 좀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보고 싶은 지역 혹시 미리 혹시 좀 생각해 놓으신 데 있을까요? 저는 남편이 맨날 뭐라고 하는데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도심을 안 좋아해요. 저는 백화점도 잘 안 가고 운동하고 바다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제주도 한번 진짜 살아보고 싶어요. 은지님들 벌써 2024년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제 영상으로 힐링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런 영상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